예, 정치데스크 퀴시트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북한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북한 김정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늑다리 미치광이 등 발언 수위가 높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정화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국무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유례없는 첫 직접 성명입니다. 김정은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추가 도발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트럼프의 북한 완전 파괴라는 말을 두고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지저대는 법이라며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미치광이나 불망나니, 깡패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폭탄을 퍼붓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나섰습니까? 네, 통일부는 오늘 북한에게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다만 어제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인 상황과 분리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북한 파괴 발언을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상 최고조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무엇을 생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바로 조금 전 방송된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 트럼프가 세계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지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묘를 죄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9월 21일 김정은. 예, 자세한 내용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신 영상 우리 시간으로 약 3시 40분에 방송된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인데요. 들으신 분들 지금 느끼시겠지만은 나라는 표현 바로 김정은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고영환 원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렇게 북한 지도자가 본인 이름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김일성 때 최고사령관 명령이 여러 번 나왔었고 최고사령관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김정일 때도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이름으로 성명 같은 게 나왔는데 네네. 김정일, 김일성 때도 국가주석 혹은 국방위원장 성명 같은 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국무위원회면 국가 수반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인데 군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데서는 전례 없는 최고 지도자의 성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국무위원장 직책이다. 김정은이 2016년 작년에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노동당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만든 게 국무위원회잖아요. 네. 또 국무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앉았는데 그 명의로는 오늘 처음으로 성명을 낸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문체를 들어보니까 윤수민 기자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굉장히 과격합니다. 이게 김정은의 성격이 배어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일단 단어들만 보면 상당히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 짚어보면 미치광이, 늑다리, 그리고 겁먹은 개 등의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무지막한 미치광이가 나발을 불어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 법이다.
미국 대통령의 정신병적인 광태는 정상적인 사람마저 정신을 잃게 한다. 그리고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식의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김정은의 분노한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영한 부원장님 이거 짚어보고 싶은 게 문체를 보면 미치광이 나발, 늑다리, 미친 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얼핏 저희가 북한 보도를 들을 때 많이 들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누가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김정은이 직접 썼다고 봐야 될까요? 그 김정은 후계 체제가 들어오면서 사실 말이 굉장히 험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쥐땡땡이라고 부르고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매땡땡이라고 네. 부르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김정은이가 직접 쓴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오늘 확인된 거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절제되지 않고 이런 미국 대통령한테 쓰는 늑다리니 하는 표현을 밑에 사람들이 감히 쓸 수 없는 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어떤 초안을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다 이제 자기가 가피를 해서 늑다리라는 표현이 사실 나이 든 사람한테는 제일 듣기 안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늑다리, 미추광이, 나발 뭐 이런 말들을 쓴 거는 김정은의 어떤 성품에 거침없는 성품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사실은 김정은이가 들어서서 나온 논조, 오투, 말투 이런 걸 보면 약간 농민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김정은의 어떤 그 성격이나 성품이나 논리 일면을 보는 그런 성명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말씀 중에 우리 대통령 연설문도 연설 비서관이 있고 네. 그렇게 초안을 작성해 주는 사람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바깥으로 발표라는 거라서 외교부가 좀 외무성이 좀 많이 개입을 해서 대신 써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북한의 현실로 봤을 땐 이게 북한 김정은이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시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씀도 맞을 수가 있는데 외무성이 이번에 유엔 총회 가서 외무성이 할 연설문에 이런 내용들을 넣겠습니다 해서 쭉 연설문 초안을 김정은한테 사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번에 강경하게 나올 것 같으니 우리가 개 같은 소리 같은 거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늑다리니 뭐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가 가피를 해서 넣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는 외무성이 썼는데 늑다리, 미추광이, 나발, 개나발, 미추광이, 꿈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가 직접 써넣었을 가능성이 이게 높다. 북한의 험한 표현들은 김정은이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노은지 기자, 김정은 트럼프를 향해서 망발이라고 밝히면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별르고 나섰어요. 이 초강경 대응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떤 대응인지도 좀 궁금하고 이번에 정부 관계자가 김정은의 성명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조건부, 지난번에 관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조건부가 있었는데 이번엔 조건부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수위가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다. 네, 이번 조건을 유협에는. 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금 이제 유엔 총회를 위해서 뉴욕에 가 있는데 리용호 외무상의 얘기를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을 했는데 역대급 수소폭탄 지상 시험이지 않겠냐, 그 강경 대응이 이런 얘기를 직접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자, 고영한 부원장. 북한 외무상이긴 하지만 본인이 사전에 각본이 없이 저런 말을 꺼냈을지 좀 궁금합니다. 태평양상에서 역대급 수소탄 실험을 언급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불가능. 저거는 김정은이가 이미 허락한 말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대응을 하겠습니다는 말을 그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태평양상의 어떤 섬, 뭐 비키니 섬이든 그건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섬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거기 영토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어디서 그 수소탄을 상공에다 공해상에 바다에다가 터뜨려가지고 또 오염을 시키고 뭐 이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 전에 괌 사격하겠다 그러다가 그렇죠. 결국은 태평양 우로 올라가서 바다에다 또 꿇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것도 어쨌든
너희들이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간다는 그런 역점을 둔 발언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폭탄의 모의 탄두를 실은 ICBM이나 ICBM급을 한 5, 6천 킬로미터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7차 수소탄 실험을 실제로 지상에서 네. 아니면 풍계에서 할 가능성이 없지 태평양상에서 했다가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그대로 정말 절멸을 시키겠다고 하겠는데 저거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겁을 주기 위해서 수사적인 위협이다. 수사적인 위협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자, 그런데 고영한 본연이 요게 뭐 곁다리 포인트일 수 있는데 지금 리용호 외무상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역대급이라는 이 말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북한식 용어입니까? 원래 북한에서는 사상 최대의 네네. 그런 표현을 풀어서 쓰는데 역대급이라는 건 조금 저도 처음 좀 북한인으로서 말하는 건 처음 듣는 표현이긴 한데 아마 김정은이가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외무상에 가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면 역대 최고급 최고의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 그러라. 그래서 김정은의 허락을 받은 표현이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어쨌든 북한에서 쓰는 표현대로 하면 사상 최대급의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이나 네. 혹은 길주 풍계리에서 하겠다. 그런데 뭐 태평양상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이것은 수사적 위협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아니 역대급 이 말씀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지금 남한에서도 역대급이라는 표현은 사실 제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인데 보통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좀 강조할 때 요즘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네. 리용호 외무상 아무래도 우리 예능 프로를 많이 봐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저 표현했다가 북한 돌아가서 김정은한테 질책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영호가 우리 예능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고 네. 아마 김정은이는 우리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 그러니 네. 김정은의 입에서 직접 나온 표현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김정은이 말해주는 대로 지금 받아갖고 와가지고 밝힌 가능성도 있다. 예. 김정은이 도리어 우리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노원지 기자. 그러면 이런 북한의 김정은 또 이용호 외무상의 위협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혹시? 아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Is dialogue still possible with North Korea? Is dialogue still possible? Thank you. Why not? Thank you. 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 미국 기자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why not? 왜 안 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을 향해서 뭐 완전 파괴 이렇게 위협하다가 어리고 달래는 전략인가요, 저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이제 비즈니스맨의 성격 같은 게 많이 정치 국제 무대에서 나오는 건데 네네. 최고도의 어떤 올려놨다가 그다음에 좀 낮춰서 그 어떤 중간 지점에서 자기가 실리를 취하는 이렇게 네. 어떤 비즈니스맨적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네네. 북한을 최고적으로 유업을 했다가 왜 회담을 못 하겠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저는 우리도 조금 좀 헷갈리는데 김정은으로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아마 김정은도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뭐 폭파시키겠다고 절멸을 시키겠다 그랬다가 또 뭐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도 좀 많이 혼돈스러울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이 아닐까.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 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완전 파괴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대사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측면이 가장 강한 네. 것 같고 그래서 행정명령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이란식 보이콧을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최고도를 올려놓고 어느 지점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혹은 북한과도 타협을 하는 그래서 조금 물러서게 하는 그런 트럼프식 기질
트럼프식 새로운 외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새로운 외교 방법에 대해서 김정은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김정은 성명을 살펴봤더니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세계 최대의 공식 외교 무대인 만큼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던 것과는 구별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이런 기대를 좀 했었다라는 내심을 좀 밝힌 것 같아요. 네, 저게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저걸 올린 성명 내용 그대로일 겁니다. 네. 세계 최대의 외교 무대라고 하는 것은 북한 외무성에서 만든 말이고 그리고 북한도 김정은도 트럼프가 약간 국제 무대니까 우리하고 평화협정이나 이런 문제를 하지 않을까 언급을 잠깐 하지 않을까 기대를 일만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강대강 기싸움을 하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첫 데뷔전 메시지도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있었던 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자연설 준비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22분간에 걸쳐서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한 장면이었습니다. 윤수민 기자, 저 연설문 분석해 보니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압박보다는 대화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요. 네, 22분 연설 동안 32번 가까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제재나 압박은 총 5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얼마나 평화를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레이먼 독트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레이먼이란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구소련과 굉장히 좀 그 냉각 시대에 소련을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어 가지고 좀 레이건 독트린 그래서 유명했던 대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연설 중 문재인 대통령 촛불이라는 단어도 10번이나 썼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며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잠시 그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이 발언에 대해서 국정 운영 철학을 격조 있게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대화 구걸 타령이다. 그리고 국민의당 역시 제재 압박, 평화적 해결인지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이 발언 때문에 트럼프와 아베 대통령으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일단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대화인지 평화인지 제재인지 압박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런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고영한 부원장께 이 문제 여쭤볼게요. 야당 특히 보수정당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북한이 참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유엔 기조연설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오늘 아침이었죠. 네. 김정은 성명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의 모든 논조들을 성명들을 어떤 입장들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빠지라는 거거든요. 네. 나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해결할 문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통미봉남 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싸움이고 그 김정은은 어떤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가 하면 1968년도에 푸에블로 사건 때 김일성이 하고 그때 미국 대통령하고 붙었댔는데 결국은 김일성이 이긴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싸움처럼 끌고 가서 결국은 트럼프도 이겨서 내가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은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게 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이 문제는 내가 미국하고 해서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해체하는 나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끼어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이런 술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미 공조 굉장히 빛을 발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윤수민 기자,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도발이 개탄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디플로러블 이렇게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오히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개탄스럽다는 단어 속에 숨은 사연이 있었는데요. 통역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Thank you very much, and I'm very happy that you used the word deplorable. I was very interested in Deplorable. Half of Trump supporters into what I call the basket of deplorables. Basket of deplorable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make provocations, and this is extremely deplorable, and this has angered both me and our people.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I'm very happy that you used the word deplorable. I was very interested in that word. I didn't tell them, I promise I did not tell them to use that word. That's been a very lucky word for me and many millions of people.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너무 기쁘다 이런 단어를 써줘서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자신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전 후보가 이 개탄스럽다라는 단어를 써서 일종의 뭐 선거 몰락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트럼프 지지층을 향해서 개탄스러운 집단 이렇게 말을 했던 이제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의 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트럼프에게 정치적 선물을 주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가장 후회되는 발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를 이제 공개석상에서 써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저렇게 한 단어만으로도 두 정상이 화기애애하게 웃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직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선택한 800만 불 대북 지원 문제가 또 화두가 됐었다. 이런 일본 언론 보도가 있던데 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교도통신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삼국 정상, 한미일 정상 간의 회담에서 $800 대북 지원에 대해 일단 트럼프와 아베 총리가 신중한 대응을 요청하면서 조금 걱정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폰 TV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이 $800만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 정도의 얘기를 한 거지 전혀 화를 내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사실 이런 식의 뭔가 좀 결이 맞지 않는 보도를 하고 정부가 그걸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해당 언론에는 강한 유감을 표현하면서 이 외신을 받은 국내 언론에게까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고영한 부원장님, 그 정부가 결정한 800만 불 대북 우회 지원 문제, 또 1조 원대 규모의 남북 협력 기금을 놓고 지금 여야 정치권 또 한미일 삼국 간의 이야기 왈가왈부 많은데요. 전 궁금한 게 또 일부 시청자들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과연 북한은 이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문제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국제기구를 통한 그러니까 뭐 북한은 뭐 일단은 해당 부서들 통일전선사업부 등과 대남 부서들에서는
이게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어디다 적어 놓겠죠. 네. 그런데 이게 우회적 결정이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직접 주는 지원은 아니라 이거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인도주의적 물자라고 해서 수액 같은 걸 보내도 그것이 인민군 11호 병원 등 인민군 병원들이 제일 먼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국제기구에게 정확히 요구를 할 게 모니터링을 정확히 하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꼭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반도 안보 문제 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우리 정치권 또 어떻게 풀어갈지 계속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이고 굉장히 과격합니다. 이게 김정은의 성격이 배어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네, 일단 단어들만 보면 상당히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 짚어보면 미치광이, 늑다리, 그리고 겁먹은 개 등의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무지막한 미치광이가 나발을 불어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 법이다. 미국 대통령의 정신병적인 광태는 정상적인 사람마저 정신을 잃게 한다. 그리고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식의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김정은의 분노한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영한 부원장님 이거 짚어보고 싶은 게 문체를 보면 미치광이 나발, 늑다리, 미친 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얼핏 저희가 북한 보도를 들을 때 많이 들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누가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김정은이 직접 썼다고 봐야 될까요? 그 김정은 후계 체제가 들어오면서 사실 말이 굉장히 험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쥐땡땡이라고 부르고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매땡땡이라고 부르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김정은이가 직접 쓴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오늘 확인된 거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절제되지 않고 이런 미국 대통령한테 쓰는 늑다리니 하는 표현을 밑에 사람들이 감히 쓸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어떤 초안을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다 이제 자기가 가피를 해서 늑다리라는 표현이 사실 나이 든 사람한테는 제일 듣기 안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늑다리, 미추광이, 나발 뭐 이런 말들을 쓴 거는 김정은의 어떤 성품에 거침없는 성품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사실은 김정은이가 들어서서 나온 논조, 어투, 말투 이런 걸 보면 약간 농민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김정은의 어떤 그 성격이나 성품이나 논리 일면을 보는 그런 성명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죄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9월 21일 김정은. 예, 자세한 내용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신 영상 우리 시간으로 약 3시 40분에 방송된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인데요. 들으신 분들 지금 느끼시겠지만은 나라는 표현 바로 김정은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고영환 원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렇게 북한 지도자가 본인 이름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김일성 때 최고사령관 명령이 여러 번 나왔었고 최고사령관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김정일 때도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이름으로 성명 같은 게 나왔는데 네네. 김정일, 김일성 때도 국가주석 혹은 국방위원장 성명 같은 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국무위원회면 국가 수반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인데 군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데서는 전례 없는 최고 지도자의 성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국무위원장 지책이다. 김정은이 2016년 작년에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노동당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만든 게 국무위원회잖아요. 네. 또 국무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앉았는데 그 명의로는 오늘 처음으로 성명을 낸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문체를 들어보니까 윤수민 기자 굉장히 좀 직설씀 중에 우리 대통령 연설문도 연설 비서관이 있고 네. 그렇게 초안을 작성해 주는 사람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바깥으로 발표라는 거라서 외교부가 좀 외무성이 좀 많이 개입을 해서 대신 써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북한의 현실로 봤을 땐 이게 북한 김정은이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시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씀도 맞을 수가 있는데 외무성이 이번에 유엔 총회 가서 외무성이 할 연설문에 이런 내용들을 넣겠습니다 해서 쭉 연설문 초안을 김정은한테 사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번에 강경하게 나올 것 같으니 우리가 개 같은 소리 같은 거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늑다리니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가 가피를 해서 넣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는 외무성이 썼는데 늑다리, 미취강이 나발, 개나발, 미취강이 꿈 이런 것들은 김정은이가 직접 써넣었을 가능성이 이게 높다. 북한의 험한 표현들은 김정은이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노은지 기자, 김정은 트럼프를 향해서 망발이라고 밝히면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별르고 나섰어요. 이 초강경 대응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떤 대응인지도 좀 궁금하고 이번에 정부 관계자가 김정은의 성명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조건부, 지난번에 관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조건부가 있었는데 이번엔 조건부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수위가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다. 네, 이번 조건을 유협에는. 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금 이제 유엔 총회를 위해서 뉴욕에 가 있는데 리용호 외무상의 얘기를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을 했는데 역대급 수소 폭탄 지상 시험이지 않겠냐, 그 강경 대응이 이런 얘기를 직접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예, 정치데스크 큐시트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북한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북한 김정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늑다리, 미치광이 등 발언 수위가 높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정화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국무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유례없는 첫 직접 성명입니다. 김정은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추가 도발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트럼프의 북한 완전 파괴라는 말을 두고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어대는 법이라며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미치광이나 불망나니, 깡패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나섰습니까? 네, 통일부는 오늘 북한에게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다만 어제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인 상황과 분리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북한 파괴 발언을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상 최고조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무엇을 생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바로 조금 전 방송된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 트럼프가 세계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자, 고용환 부원장.
북한 외무상이긴 하지만 본인이 사전에 각본이 없이 저런 말을 꺼냈을지 좀 궁금합니다. 태평양상에서 역대급 수소탄 실험을 언급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불가능. 저거는 김정은이가 이미 허락한 말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대응을 하겠습니다는 말을 그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태평양상의 어떤 섬, 뭐 비키니 섬이든 그건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섬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거기 영토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어디서 그 수소탄을 상공에다 공해상에 바다에다가 터뜨려가지고 또 오염을 시키고 뭐 이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 전에 괌 사격하겠다 그러다가 그렇죠. 결국은 태평양 우로 올라가서 바다에다 뚫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도 어쨌든 너희들이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간다는 그런 역점을 둔 발언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폭탄의 모의 탄두를 실은 ICBM이나 ICBM급을 한 5-6천 킬로미터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7차 수소탄 실험을 실제로 지상에서 아니면 풍계에서 할 가능성이 없지 태평양상에서 했다가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그대로 정말 절멸을 시키겠다고 하겠는데 저거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겁을 주기 위해서 수사적인 위협이다. 수사적인 위협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자, 그런데 고영한 본연이 요게 뭐 곁다리 포인트일 수 있는데 지금 리용호 외무상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역대급이라는 이 말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북한식 용어입니까? 원래 북한에서는 사상 최대의 그런 표현을 풀어서 쓰는데 역대급이라는 건 조금 저도 처음 좀 북한인으로서 말하는 건 처음 듣는 표현이긴 한데 아마 김정은이가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외무상에 가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면 역대 최고급 최고의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 그러라. 그래서 김정은의 허락을 받은